저는 그 교육계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늘 하고 살아왔습니다. 뭐 모든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있는 모든 교육 가족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저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의 지향점이랄까요? 이것을 11가지로 정리를 해서 늘 실천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뭐 여러 가지 이제 페이북이나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좀 한 가지 찝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11가지 우리나라 교육의 지향점 이것은 얼마 전에 타계한 저와 함께 그 아이들의 행복교실 사업을 함께 해주던 박형배 박사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뇌 연구에 지극정성을 해서 본인의 사제를 다 털어가면서 연구를 해오던 그런 멋진 교수가 한 분 있었어요. 정말 친한 교수라서 거의 매일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행복한 교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무슨 어떤 뭐 이론적인 게 아니고요. 이 양반은 두뇌에 기반한, 그러니까 두뇌 타입에 기반한 어떤 그 신경생리학적 그런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의 난독증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의 두뇌 타입을 분석해서 서로 갈등을 조정해주는 이런 사업을 제가 서초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에 대한 계획은 그 전부터 그 사람의 뇌 연구를 같이 보면서 많은 어찌 보면 가르침을 받은 거죠. 예. 친구이자 참 그냥 단순한 생물만 공부한 저로서는 아주 그 신기하고 우리 교육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그 주제라서 함께 토론하고 얘기를 듣고 또 사례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 것을 해오다가 이제 어떤 그 관련 책을 그 번역 같이 하기로 해서 다 해놓고 이제 내 이름으로 번역을 하고 그 사람이 감수를 해주는 걸로 해서 다 내려고 하는데 예,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회복 중에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려고 하는 것도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 번역을 해놓고 말이죠. 원저자한테까지 다 오케이 받아놨던 내용인데 좀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그 책을 세상에 선보일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 친구와 함께 다듬어 놓은 제가 이제 걸어가는 교육의 길에 이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정신과 의사 차원에서 그걸 다듬어 준 거예요. 그 11가지를 이제 틈틈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미 그 간단간단하게 구호는 지금 페이북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의 양극화가 되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우리 교육은요, 늘 이상적인 얘기는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로 평가를 받는 거죠. 사실은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기회일 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결국 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적 영역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사회성이나 끈기나 자제심이나 등등등 비인지적 영역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언젠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그 교과 성적이 우수한 아이가 결국은 남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가고 또 그 아이들이 뭐 남들이 선호하는 직종, 예를 들면 뭐 고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합격을 하고 또 의사가 된다든가 뭐 선호 직종이 많이 있죠. 물론 요즘은 이제 우리 교육계도 뭐 선호합니다만 어떤 뭐 이렇게 힘을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에 비해서 말이죠. 어찌 됐든 그런 그 소수 계층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한 것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큰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러한 그 교과 성적 위주의 교육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인품이 이런 것까지 간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간 사람들이 사회를 점하고 또 그들끼리 어떤 그
뭐죠? 그 카르텔이랄까 이 비슷한 거를 형성하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과 성적 좋은 아이들이 결국 사회적으로 대접도 더 잘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교육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교과 성적이 못하더라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인정받고 그것이 결국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생계수단도 되고요. 거기서 어떤 차별을 받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존중되는 그래서 사회 양극화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미안하지만 많이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서도 현실적으로는 결국 이 교육의 양극화 결국 교과 성적 좋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사회생활에서도 속된 말로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거죠. 이 국가가 나서서 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은 교과 공부도 아주 흥미가 없는 애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회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학교에 왜 오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뭔가 한마디로 신나야 돼요. 학교는. 학교 오면 본인이 잘하는 것을 어딘가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내가 뭔가 학교에 다녀서 열심히 하면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뭐 기술을 배운다든가 또 잘할 수 있는 운동을 잘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 이외에 수만 가지의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요리를 잘해서 또 뭐 셰프가 된다든가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을 이어받는다든가 또는 뭐 빵집을 이어받는다든가 등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긍정적으로 보고 그 아이가 그 방면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 교육이 사회 양극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게 되는 거죠. 교과 성적만이 결국 잘 되는 길로 가고 교과 성적이 안 좋은 아이는 완전히 엉망이 되고 결국 사회생활도 어렵고 실제 생활도 빈곤하게 된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교육이 안 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죠? 양날개 이론. 제가 존경했던 유인준 교육감님이라고 계셨어요. 돌아가셨지만 그 어른이 늘 말씀하신 게 양날개 이론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교과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적성 쪽이었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균형 잡힌 양날개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셨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과 공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 국가와 우리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그런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면 그 아이는 예를 들면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않았던 일을 하면서도 나름 행복하게 즐겁게 살 것이고 그러면 결국 주변을 또 도와주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또 사회의 지도자로 되어야 되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도 뭐 굳이 대학 나오지 않은 분들도 계셨잖아요. 뭐 그분들이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네. 교육감도 되게 어려운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의 양극화로 가는 이 악순환을 우리가 좀 끊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좀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각자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